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 말씀 중에 요즘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고 이왕이면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상대에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입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도 프롤로, PRP 주사로 오늘의 주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옥진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옥진아 원장님은 더블보드 맞죠? 그러니까 네. 더블보드라고 하면은 두 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말하는데 한의사시면서요. 네. 의사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들다는 의대 공부를 어떻게 두 번이나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그죠. 이제 대학 공부가 길었어요. 제가 이제 한의사가 먼저 됐는데요. 한번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을 진료를 보는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도 모르게 한의사도 모르게 양쪽으로 진료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를 공부를 해야 그때그때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 한 명도 뺏기지 않겠다.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죠? 양쪽 다를 진료를 보면서 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한국인의 만성 질환 1위는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제 주변에 어르신들 봐도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맞아. 이 관절염은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생기는 건가요?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들 있습니다. 예. 그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 그리고 관절막, 인대 등이 손상돼서 관절이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프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어깨, 팔꿈치 같은 관절뿐만 아니라 고관절, 무릎, 발목 등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여자, 비만인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생기는데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은 53.8%, 남성은 17.1%가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사실 관절이 정말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 어깨 참 다양하게 있는데 유독 이 무릎의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간이 원래는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서서 직립으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다리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무릎에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관절이 생긴 모양 때문인데요. 만약 하중만 생각한다면 발에 가까운 발목에 더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엉덩이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은 관절 생긴 모양이 오목해서 안정적인데 반해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이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후방의 십자인대나 내측과 외측의 축부인대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무릎 인대가 다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쉽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갑자기 좀 문득 드는 생각이요. 좀 집에서만이라도 네 발로 걸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다시 진화를 해야 역행하시겠다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세요? 무릎 관절 통증이 처음 발생을 하면 먼저 약물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에 물이 차거나 연골이 더 손상받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급성으로 아플 때는 진통소염제를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휴식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일시적인 염증이나 가벼운 무릎 통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약 먹으면 금방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약이 잘 듣지 않거나 속이 쓰려서 약을 드시기 힘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맞아요. 이렇게 약물 치료 말고 또 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약물을 먹어도 조절되지 않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속 쓰려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무릎 관절이 아플 때는 흔히 맞는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연골 주사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DNA 주사, 프롤로 주사, 그리고 PRP 주사, 줄기세포 주사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맞네요. 음. 하지만 관절에 맞는 주사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무조건 무릎에 주사 놔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엄연히 각각 다른 주사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투여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사 치료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뼈 주사거든요. 저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뼈 주사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뼈 주사 도대체 뭘까요? 저는 좀 처음 들어요. 저도요. 네. 많이 안 아파보셔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인 건가요? 정말 다행이네. 네. 맞아요. 일명 뼈 주사라고 하는 주사는 트리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으로 우윳빛을 띱니다. 강력한 소염작용을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효과도 아주 빠릅니다. 관절염 초기나 중기에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 안에 문이 많이 찼을 때는 효과가 좋습니다. 뼈 주사가 관절 통증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뼈 주사 놔달라고 하는 환자도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복해서 맞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뼈가 삭는다 해서 뼈 주사인데 사실 골다공증이나 연골 변성이 오고 관절이 좀 더 빨리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사 맞은 뒤에 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는 쿠싱 증후군 같이 전신 부작용이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릎에 물이 너무 찼다든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겠지만 최대한 안 맞으시는 게 좋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 뼈 주사랑 연골 주사를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연골 주사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연골 주사는 원래 우리 몸의 관절액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투명한 맑은 액체입니다. 네. 연골 주사는 초기 관절염에 쓰이는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해서 마찰도 줄이고 또 충격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염증을 줄이고 통증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차에 우리가 엔진오일 넣으면 네. 이렇게 기름칠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텐데요. 연골 주사 치료는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6개월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번 치료를 하게 되는데 관절염은 우리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거든요. 네. 2단계나 3단계 정도 초기, 중기에는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네. 4단계로 이미 심하게 달아버린 연골에는 효과가 좀 적습니다. 관절에 맞는 주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주사가 있나요? 콘주란이라는 주사도 있는데요. 이는 PDRN이라고 하는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어 DNA가 사람 DNA와 구조가 비슷해서 네. 몸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도 적고 무릎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관절염 1에서 3단계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콘주란 주사를 맞고 무릎 관절의 통증 수치가 떨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의 주제인 프롤로 주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전에 방송에서 좀 몇 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은 있긴 한데 이 앞에서 뭐 뼈 주사 그리고 연골 주사 그리고 콘주란 주사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앞에 그런 주사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프롤로 주사는 프롤리퍼레이션이라는 증식이란 단어와 네. 테라피, 치료라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서 척추와 관절의 안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재생기전을 자극하는 약물을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일명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대만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직접 보고 정확히 주사 치료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혹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주사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환자분의 사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걸음을 위협하는 무릎 관절염. 재봉틀 작업과 캐셔 업무로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였던 강민지 씨. 그 무게는 고스란히 무릎 위로 전해졌는데요. 일상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마트 생활을 했어요. 캐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걸 하니까 하루 종일 8시간 정도를 서가 있다 보니까 밤늦게 식사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니까 이 무릎이 갑자기 더 심하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다리가 쭉쭉 뻗어갖고 앉아야 되는데 그게 남의 집에 가면은 다리를 쭉쭉 뻗고 못 앉는 그런 것도 불편한 점이 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제가 좀 많이 걷는 게 좀 불편했었어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무릎 관절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발생한 좌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내려오는 것도 많이 아프고 내측 통증으로 평지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많이 서 있거나 힘들게 인한 날은 무릎이 부어서 걷고 서고 앉고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로 봤을 때 3기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고 아직 일을 해야 하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무릎 관절 주변의 인대의 힘줄을 강화하고 침과 뜸, 부항 이런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양한방 통합 치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절 상태랑 이런 거 점검하고 프롤로 주사 치료 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들어가겠습니다. 따끔. 처음 저희 병원 내원하셨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쭉 펴는 것조차 힘들고 계단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측이 아파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좋아져서 다리를 쭉 펼 수도 있고 많이 쓴 날은 좀 아플 수는 있지만 보통 때는 평지 걷거나 내리막길, 오르막길 움직이실 때 아주 편해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지만 통증 앞에서는 예외인데요. 수술을 앞두고 만난 양한방 통합 치료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다리도 쭉 뻗어지고 양반다리도 내주고 저는 이제 출퇴근을 30분이 걷는 걸 하거든요.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편해졌어요. 물리치료로 뭉친 근육을 풀고 약한 부위를 자극해 회복을 돕는데요. 그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진다면 저는 산에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예전에는 산을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자주 다녔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마음껏 누리고. 그럼 이 프롤로 주사는 몇 번 정도 맞아야 효과가 좀 있나요? 네, 프롤로 주사 치료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맞았을 때는 더 아프고 좀 불편합니다. 예. 1에서 2주 간격으로 적어도 한 3번 할 때까지는 효과를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이 주사 치료 이후에 3, 4주 이후부터 증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3, 4번째 치료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하시고요. 6회 정도 치료를 하는데 만약 수술을 했는데도 수술 이후에도 아픈 통증이 있으신 분이나 퇴행성 관절염 정도가 심한 분들은 간격을 1달, 2달, 석 달 이렇게 점점 늘려서 8회에서 10회까지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척추에 주사 치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한 곳에서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또 맞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맞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있고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사실 재생에 도움되는 약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맞으면 안 되는 약물이나 장기간 맞아서 부작용이 나는 약물은 적습니다. 포도당과 비타민, 이런 영양제로도 쓰이는 물질들이고요. 그리고 또 정맥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대 부착부에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반응을 일으킬 확률도 좀 낮습니다. 간혹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이 지혈이 늦어지는 약물을 먹고 계신 분들은 주사 이후에 멍이 크게 들거나 혈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의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롤로 주사는 인위적으로 가벼운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하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주사 후에 보통 하루 정도는 뻐근한데요. 3, 4일 몸살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후 당일은 무리한 운동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탕 목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가벼운 샤워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프롤로 주사 아주 이거 괜찮은 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재생에도 친근감이 확 생기는데 뭐 재생에도 도움되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니까 뭔가 좀 자주 맞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아픈데 우리 몸이 인대가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픈 데다가 다른 데도 이렇게 맞으면 다 재생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맞죠? 우리가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나사가 느슨해지면서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그렇잖아요. 네. 인체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대, 힘줄 등 관절 주변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데 많습니다. 이를 프롤로 주사를 통해서 단단하게 잡아주면 네.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프롤로 주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목과 같은 척추, 그리고 어깨, 무릎, 팔꿈치 같은 관절, 그리고 인대 힘줄이 붙어 있는 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만성 통증과 퇴행성 관절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무릎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다쳤다든지 네. 골프를 치다가 팔꿈치가 아파진다든지 여러 스포츠 손상이 생겼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 소답게 다 됐다니까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 스포츠맨 입장으로서 이거 웨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사회야구. 치고 달리고 야구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좀 어깨 통증 그리고 뭐 팔꿈치 이렇게 무릎 때문에 좀 관심 깊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 혈소판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용한 뭐 그 주사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혈소판을 이용한 주사. 맞아요. 본인 피 뽑아서 하는 치료가 있다던데 하고 알고 오시는 분이 좀 많은데요. 이게 혈소판. 진짜 뭐예요? 바로 PRP 주사입니다. 이게 원래는 팔꿈치만 허가가 났었는데 네. 최근에 24년 겨울부터는 무릎 관절에도 신의료 기술로 공식 인정이 됐습니다. PRP 주사는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으로 본인의 혈액에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농축된 혈소판을 추출해 무릎 관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PRP에 포함된 성장인자가 연골과 힘줄, 인대 재생을 돕기 때문에 기존의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골 주사처럼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나 거부 반응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프롤로 주사와 PRP 주사는 효과가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뭐가 더 좋은 주사인지가 궁금합니다. 맞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둘 다 조직 재생을 돕는 주사 치료법이지만 작용 방식과 효과가 좀 달라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상호 보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같이요. PRP 주사는 성장인자가 손상된 조직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PRP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인대와 힘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대가 약해서 자꾸 삐걱삐걱거리고 불안정하다고 느끼신다면 네. 프롤로 주사가 더 유리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무릎 관절 치료에 시너지를 내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이 PRP 주사 효과를 좀 봤다고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좀 실제로 그런 편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PRP 프롤로 주사를 스포츠, 힘줄, 인대 손상에 활용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무릎 인대 손상에 PRP 주사 치료를 했고요. 미식 축구 선수인 하인드 워드도 슈퍼볼 경기 전에 무릎 인대 손상으로 PRP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도 팔꿈치 손상에 많이 활용되어서 수술 없이 다시 경기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받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예. 꿀팁이죠. 아니, 좀 좋다고 하니까는 저도 한번 맞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조금씩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좀 건강보험 같은 게 좀 되는 건지 아니면 실비보험 같은 거 좀 실비까지. 되는지. 예.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예. 아, 그죠. 아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아. 보건복지부에서 유효성을 입증받아서 신의료기술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사만 또 의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꿀팁도 같이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골 보호, 그다음 무릎 근력 강화, 생활 습관 개선,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무릎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체중 1kg가 늘면 무릎의 부담은 3에서 5kg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골 보호를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릎 보호하려면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무릎 관절 보호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꼭 피하세요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것은 쪼그려 앉기, 그리고 양반다리 하기, 그리고 바닥에 앉기. 이 세 가지는 꼭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프다, 내지는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탁, 소파, 침대 이런 식으로 가구를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바닥에 좀 자주 왔는데 좀 생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아픈데 그냥 나이 들면은 원래 아픈 거야라고 하면서 참고 견디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를 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는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고 보다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는 치료를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껏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 프롤로 주사 치료로 해결해드리는 옥진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